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뭔가 기존 온라인 교육과는 좀 다른 유형의 온라인 교육의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저희랑 함께 했던 고객사 중에 이런 바이트 디그리를 접목해서 수료율 100%를 달성을 했던 이제 기업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왜 이제 고객사에서 온라인 교육 중에 이제 바이트 디그리 유형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앞서서 이제 지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이제 소수의 인원이 좀 듣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으로 하기가 좀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A라는 그 직무를 하는 조직이 우리 조직에서 한 5명, 6명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오프라인 교육을 설계하고 또 그거를 이제 출강 교육으로 대체하기가 너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교육팀도 그런 예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소수의 인원들이 계속 이제 수강을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수라고 해서 교육을 못 받는다? 그거는 또 교육에 또 차별이 없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강 인원의 제한이 없이 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이제 니즈가 첫 번째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좀 이제 색안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만큼의 학습 효과를 가져갈 수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요. 뭐 온라인 교육을 하자니 기존 온라인 교육은 이제 단순히 수강률이나 이제 퀴즈 정도로만 이제 학습의 효과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임직원이 이 강의를 그냥 플레이만 이렇게 해놓고 찍기로 해서 퀴즈를 푼 건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수강을 하신 건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학습을 실제로 체화를 했느냐? 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에서의 좀 맹점인데, 이러한 학습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이제 기존 온라인 교육을 좀 대체하기 위함으로도 바이트 디그리의 좀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이렇게 소수 인원들에게 아니면은 이제 특정 일부 주제, 그러니까 너무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제 단체 교육을 하기는 좀 애매한 이제 그런 주제들은 이제 기업들 대부분 다 사회파견형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육연차를 내고 이제 사회파견형 교육을 가시는데, 근데 이제 임직원분들이 코로나를 한번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겪으셔서 이제 교육을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리낌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 더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원하시는 이제 임직원분들의 그런 니즈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사회파견령은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때 되게 중요한 임직원분이 미팅이 있거나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5월 달 수업 못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 매달 있으면 뭐 그래도 상관없을 텐데 이게 뭐 반기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열리는 과정이면은 내년으로도 넘어가야 되나?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오프라인 사회파견령의 또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도 좀 나오게 돼서 그래서 이러한 좀 세 가지의 큰 니즈나 이제 배경으로 인해서 바이트 디그리를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로 바이트리가 진행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일단은 온라인 강의를 기본적으로 이제 수강을 하시되, 저희가 이제 중간 계속 이제 24시간 내에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시 Q&A 세션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1대1 멘토링도 운영을 하고, 또 그 뒤에는 이제 최종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는 식으로 좀 진행했는데요. 근데 중간에 어쨌든 퀴즈를 그래도 퀴즈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퀴즈가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수강 임직원이 잘 따라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도구기
이제 학습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평가로 이제 퀴즈를 진행을 했었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프로젝트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냥 프로젝트 제출하시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뭐 점수 그래서 최종 프로젝트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이렇게 점수로만 결과값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현업 전문가분의 그런 프로젝트 리뷰를 같이 받고 이제 그걸 받으면서 내가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좀 그런 그런 이제 근거들을 또 같이 들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 내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부분까지도 사실 갈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디그리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그냥 그 솔루션의 이름인 거고 딱 뭐든지 다 이 프로세스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트 디그리 교육을 할 때 유형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업의 또 상황과 또 기업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이나 그런 배경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같이 논의해서 그 회사만의 바이트 디그리 유형으로 저희가 커스텀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진행 순서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이제 상황이나 니즈에 따라서도 충분히 변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료 기준도 실제로 그 저희가 기업 담당자님과 함께 기획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맞춤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강률은 이제 80% 이상 수강을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학습 영상은 이제 2주 단위로 저희가 일부러 업로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평가, 최종 평가로 해서 이제 이런 평가 지표들을 가져가면서 평가를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문가 멘토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실은 이 전문가 멘토링을, 그러니까 멘토링, 이게 비대면 멘토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전문가 멘토링은 사실은 처음의 목적은 학습 Q&A를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 Q&A로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걸 질문을 남기고 이제 답변을 받고 하는 것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님과 실시간 비대면으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Q&A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은 이제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강사님과 그 이제 임직원분이 개인 커리어나 직무 이런 고민 상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무 커피챗으로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서 또 강의하다가 듣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강사님이 그냥 단순히 질의응답에 대한 것만 이제 멘토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좀 고충에 대한 고충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사내에서 뭐 직무 전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예행으로 좀 이런 과정들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좀 많은 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런 직무 커피챗의 효과도 사실 되게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근데 저희가 뭐 무제한으로 다 드릴 수는 없었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설계를 했을 때는 이제 1인당 이제 두 번의 멘토링 티켓이 제공이 된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30분씩 진행이 되는 걸로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예시를 들면 이제 호흡이 어쨌든 오프라인보다는 좀 긴 학습의 여정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이거 좋은 거를 한 번에 다 오픈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멘토링 기회 같은 부분을 그러니까 다 준다 이런 컨셉보다는 뭐 과정 중반 일정 학습률을 달성을 할 때 이런 티켓팅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게이미피케이션의 그런 요소들을 좀 가미를 해서 좀 진행을 했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대1 멘토링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실제로 이런 오른쪽에 이제 아래에 있는 니즈로 인해서 이제 많이들 그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중간 평가에 대해서 내가 좀 추가 피드백을 받고 싶다. 아니면은 최종 프로젝트 수행을 했는데 이거 결과를 이제 서면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내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싶다. 근데 사실 이걸 뭐 프로젝트 그래서 다시 제출하신다고 해서 점수가 바뀌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가 점수와 관계없이
그냥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앞으로 더 이제 좀 어떤 점들을 좀 개선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들도 좀 하셨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사님의 경험이나 또 이제 당사자의 고민들도 같이 얘기를 나누시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정말 뭐 이런 질문 하신 분들도 계세요. 임직원 중에. 그냥 꿀팁 없냐? 이 강의, 이 강의를 끝까지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좀 어느 부분 위주로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었을 때 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꿀팁 같은 경우들도 이제 물어보시면은 이제 멘토님, 강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멘토링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했느냐라고 봐주시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 예약하기 시스템 다들 아시죠? 어디 이제 뭐 음식점 예약하시거나 미용실 이제 예약하실 때 보면 내가 원하는 날짜랑 시간대 이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하기 시스템처럼 이제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대 세 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제출을 하시면 이게 이제 멘토님께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님께 알림이 가면 세 가지 일정 중에 또 이제 멘토님이 가능한 일정이랑 또 같이 이제 픽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멘토님이 가능한 일정을 체크를 하시고요. 이제 픽스가 되면 수강생에게 이제 자동으로 알림톡이랑 이제 줌 링크가 전달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만약에 회사가 구글 캘린더를 쓰신다라고 하시면은 그 구글 캘린더도 같이 자동으로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호 간의 시간대와 이제 일정들을 다 체크를 해서 예약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예약을 하고 또 까먹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습 매니저님들이 멘토링 하루 전에 이제 담당 이제 그런 멘토님과 수강생에게 이제 멘토링이 내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하고 이제 노티를 진행을 하고요. 당일에도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할 때 노쇼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강 이제 체크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가 내가 갑자기 멘토링 하는 날 일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예약 시스템에서 변경하기가 가능해가지고요. 그래서 변경을 하면은 다시 그 변경된 일정 중에 이제 멘토님과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제 픽스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서서는 이제 멘토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외에도 좀 우리만의 학습 공간을 좀,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학습 상황이라든지 공지라든지 좀 행정 운영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해결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서, 모든 정보와 공지는 학습 공간 커뮤니티 채널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내가 좀 이거 어떻게 제출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 그냥 하나의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Q&A 했던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를 안내를 드리고 그거 이제 그 프로세스대로 Q&A가 올라간 이제 형태고요. 답변이 완료되면 이렇게 완료됐다고 나오고 답변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서 이제 멘토님들께 이제 답변 이제 요청을 드리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이제 Q&A라는 게 이제 해보니까 학습 자체에 대한 Q&A도 있고 그냥 단순히 수료나 수료 기준, 행정, 운영 관련된 이제 Q&A도 있어서 저희는 그걸 분리해서 이제 Q&A 채널을 좀 운영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옵션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임직원이 좀 편한 툴, 그러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업무든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접하기 쉬운 툴에서도 뭔가 이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업 측의 니즈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같이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접근의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오픈 채팅방 구성해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다른 쪽 이제 LMS나 이제 학습 시스템에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채팅 기능이 있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그 회사에서 만든 학습 LMS 어플에 들어가야 이제 보이거나, 물론 그 어플에서 푸시 알림이 오긴 하지만 카카오톡만큼 접근을 막 하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런 많이 이제 실시간에서 그냥 필요로 하는 생필품 이런 것도 구매할 때 쿠팡은 되게 자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특정 상품이나 특정 요소를 구매할 때는 이제 그때만 그 어플을 들어가게 되나요? 뭐 다방이라든지 직방 같은 이런 어플은 진짜 그거에 필요로 할 때만 사실 들어가게 돼서 사실 접근성이 그렇게 좀 높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학습 관리 시스템 같은 이제 LMS, 자체적으로 만든 LMS 툴도 사실 카카오톡 대비해서는 이게 접근이 사실 용이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허들에서 그래도 우리 쪽 그 이제 채널에서 우리 쪽 LMS에서 다 뭐 답변이든 뭐 이런 것들 다 하게 해야 돼라고 사실 강경하게 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더 학습자 중심에서 카카오톡 채널이 그래도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수험생들에게 좀 더 이제 좀 편한 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활용하고자 좀 고민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그 이제 그 지연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이트 디그리의 특징 중에 나온 거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저희도 이제 바이트 디그리를 하면서 하나씩 학습 장치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습 일지와 가정별 키포인트인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수강생분들께 학습 일지를 좀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학습 일지 뭐 쓰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가이드 또 제공을 해드리고, 또 이제 템플릿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서 실제로 이제 주차별로 한 개씩 제출을 좀 기입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제공을 했고, 뭐 그중에 학습일지 가이드 중에 하나가 뭐 오늘 이번 주에 배운 게 뭐 어떤 내용인지를 어떤 분들은 막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내가 강의 들은 거를 이제 노트나 이제 나만의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좀 그런 요소들을 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걸 하게끔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학습 일지를 좀 디폴트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지를 작성을 하는 것도 저희가 평가 요소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잘 썼냐 못 썼냐 사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일지라는 게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다니실 때 뭐 일기 쓰기 이런 게 방학에서 방학 때 과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잘했냐 못했냐로 따지지는 않는 것처럼, 저희도 일단은 작성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제 요거를 용어로 이제 그 이제 체크를 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평가 요구에 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 단순히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그냥 평가만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가이드를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하신 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동료에게 좀 이제 공유를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챌린지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서 학습 동기부여의 차원으로 좀 활용을 한 것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이제 강사님과 이제 멘토분들이 그 이번 주차,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들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다음 주 주차 아니면 이번 주에 대한 그 이제 내용에 대해서 뭐 키포인트를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픈 채팅방에 저희 이제 학습관리 매니저님들만 계신 게 아니라 멘토분들도 다 들어와 계시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좀 내용을 하실 수 있게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학습자들이 좀 소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구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본인이 남긴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작성하실 수 있지만, 이제 이제 멘토분께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답변을 받은 거에서 이제 다른 동료들도 답변을 달아서 서로가 서로의 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포럼 같이 진행이 되는 형태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학습자분들이 학습 지원적인 부분, 그리고 좀 동기적인 부분에서도 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 서티피케이트에 대한 수료증도 드리지만 그 외에 좀 개인별 리포트도 함께 제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그래, 2달간의 여정에서 이런 내가 좀 평가를 이제 받았고 이런 점들을 내가 좀 잘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게 개인별 리포트를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내 메일로도 이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실 수 있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학습 챌린지를 좀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챌린지를 막 하나만 이제, 그러니까 챌린지라는 좀 브랜딩을 가져가면서 수강생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학습 동기부여적인 부분들을 좀 이벤트 형태로 좀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수강률 달성 챌린지, 아니면 Q&A 왕 챌린지, 학습일지 우수작 성적 챌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뭐 1주 단위든 2주 단위든 이런 챌린지들을 이제 계속 수강생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좀 계속 학습을 이제 그냥 혼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실 또 일도 하시면서 학습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좀 이벤트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도 내가 이번 주의 목표는 좀 이 챌린지를 달성을 해야겠다. 이 미니 챌린지를 달성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동기부여를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 구성을 했고 실제로 이제 요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이제 주차별 저희가 권장 학습 범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전체 수료를 했냐 안 했냐, 전체 과정에서 이제 수료를 했냐 안 했냐로만 따져서 저희가 선물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차별로의 그런 이제 목표들을 달성을 했을 때도 좀 계속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이제 증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이 수강률 달성 챌린지를 진짜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게 또 일지까지 써야 되거든요. 학습 일지도 쓰시고 이제 그 강의도 들으셔야 되는데 요거를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벤트 비용의 예산을 좀 초과했던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다라는 부분에 저희는 의의를 좀 느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챌린지를 좀 어떤 식으로 더 다양하게 학습과 연결을 해서 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커피 쿠폰에 이런 좀 일회성의 이제 보상을 제공을 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 이거는 사실 그냥 그 단순한 이제 그냥 일회성인 거고 결국에는 내가 이 서티피케이트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수료한다고 했을 때 나의 커리어라든지 나의 직무라든지 그리고 내가 우리 조직에서 또 어떠한 부분에서 좀 이제 인정을 받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영역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은 사실 링크드인에 또 이제 올리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안내도 드리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할 때, 바이트 디그리 이제 구성할 때도 실제로 사내 인증 체계랑도 연결을 좀 시킬 수 있게 그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보통 멘토님들이 이제 답변을 해주시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정말 단순한 질문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못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사실 그거를 막 24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답변을 받기에는 너무 좀, 이제 좀 아까운 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질의응답 AI 챗봇을 이제 만들어서 요거를 모든 과정에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I 챗봇은 이 강사님의 그 이제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이제 강의 중에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걸 저희가 자막으로 뺀 게 있는데 그 자막 파일 그리고 강사님의 강의 자료 그리고 강사님이 이제 제공한 이제 강의 자료로 제공한 실습 코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케미가 다 학습을 해서 사실은 뭐 질문을 했는데 전혀 뜬구름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케미도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학습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강의에 있는 내용으로 뭐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챗GPT를 저희가 API까지 요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챗GPT를 활용해서 답변을 이제 교차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받으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간단한 질의응답이나 좀 빠르게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질의응답은 AI 챗봇을 또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지원 도구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또 이제 도움이 이제 세팅이 됐을 때 아마 이제 학습자분들, 임직원분들도 온라인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좀 허들을 많이 좀 낮춰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교육에서 장점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강의를 듣다가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사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해요. 아니면은 뭐 쉬는 시간에 저 궁금한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의 경험을 이제 온라인에서도 최대한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게 이제 챗봇을 좀 더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요 타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82명 전원이 100%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 저희가 온라인 강의 할 때 보면은 평균 수료율이 이제 60% 내외이고요. 사실 이 60%도 높은 거긴 해요. 그러니까 뭐 사내 이제 학습 그런 수료 기준이 되게 있으시거나 내가 이걸 듣지 않으면은 또 이제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거에 좀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60, 70% 보통 나오시는데 사실 그냥 자유롭게 수강하신다 그러면 더 사실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면. 근데 저희가 바이트 디그리로 진행을 했던 경우에는 실제로 100% 수료 달성을 했고,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도 있고, 뭐 과정 하나만 가지고 운영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소수의 인원도 다양한 학습 주제들과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다양한 과정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뭐, 특정 과정들은 인원수가 뭐 30명 정말 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사실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오픈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는, 오히려 좀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개설이 되었지만, 이런 바이트딕 유형으로도 개설했을 때,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바이트 디그리의 그런 수료율과 또 이런 학습의 효과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 기업에서는 똑같이 바이트 디그리 유형으로도 같은 과정 오픈하고 오프라인 유형으로도 이제 오픈을 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안드로이드나 iOS나 이제 자바 프론트엔드 과정들 이제 이런 과정들은 수요는 적은데,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사람들 적은데 그래도 이 사람들의 교육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뭔가 오프라인 교육을 또 하나 개설을 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바이트 디그리 유형으로 좀 진행을 했어서 실제로 이제 좋은 또 이제 반응을 또 얻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강생 후기들을 저도 살펴봤는데요. 물론 좋은 점은 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적어주셨어요. 뭐, 챌린지가 학습 의욕을 높여줬다. 아니면은 뭐 멘토링이 좀 더 이제 좀 더 텀이 짧아서 예를 들어 오늘 신청하면은 뭐 바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중간 과제를 퀴즈가 아니라 오히려 최종 프로젝트 했던 것처럼 모든 평가 요소가 프로젝트 과제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또 이제 뭐 비전공자가 그래도 시공간 제약 없이 좀 가져갈 수 좀 이렇게 천천히 내가 이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강의를 듣기에 좀 적절했다라는 얘기도 있으셨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가 어, 이제 모든 사람의 그 수준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도 하나의 주제로 이제 30명, 50명 이렇게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 30명, 50명 안에 다 사전 지식이나 사전 수준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강의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간점을 잡고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둘의 사실 또 계속 난제이긴 한데 이런 수강생의 학습자의 수준과 난이도에 맞춰서 사실은 더욱더 좀 커스텀된 영역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와 또 그거에 대한 과제가 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스킬 진단평가 솔루션을 런칭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런칭을 하게 된 배경도 결국에는 교육 처방, 그러니까 바이트 디그리 같은 교육들을 더 잘하고 싶어서 사실 사전에 이제 이런 진단들을 더 저희가 보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의 그런 바이트 디그리들이 뒤에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본인 홍길동에 이제 그런 스킬을 진단을 했을 때 레벨이 나오고 이제 그 레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영상 모듈, 실습 모듈, 평가 모듈
또 이제 아니면 어떤 거는 그냥 영상이랑 평가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프로젝트도 뭐 한 개를 내냐 두 개를 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세팅이 된 이제 여러 과정들을 좀 수강을 하시고 또 이 레벨을 통과하면 다음 레벨로 갔을 때도 영상 모듈과 평가 모듈로 된뭐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영상 모듈, 뭐 프로젝트 모듈이 포함된 또 강의를 또 수강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러닝 패스가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 바이트 디그리 같은 이제 온라인 교육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전에 정확하게 임직원들의 그런 스킬에 대한 수준들이 진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진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에 따라서 이제 바이트 디그리 유형과 같은 온라인 교육들이 다양하게 매칭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이제 강의들을 수강을 하시고, 하나하나씩 수료를 해나가는 식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추후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세미나는,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이제 지연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온라인 교육이 잘 어려운 이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결국에는 학습 지원과 이런 가이드들,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런 바이트 디그리가 뭐 대단하게 새로운 영역이라든지 뭐 새로운 유형은 아닌데, 그래도 온라인 교육을 그냥 단순히 강의 듣고 그냥 퀴즈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학습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돼서 온라인 교육이 운영이 될 수 있게 했을 때 좀 더 어떨까, 좀 효과가 어떻게 나올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뭐 멘토링도 말씀드렸고, 뭐 일일지도 말씀드렸고, 뭐 이제 Q&A, 뭐 이벤트 뭐 이런 것도 여러 거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하셔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이 중에 뭐 하나 정도, 오늘 세션 들었는데, 그래 저거는 한번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들 있으시면 하나씩 접목을 하시면서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강의 이제 온라인 교육만 했을 때랑 또 장치들을 하나씩 추가했을 때의 또 반응을 좀 비교해 보면서도 학습 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ROI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사실 그 어려운 내용의 이제 도표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온라인 강의 들었을 때랑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강의에 장치 하나씩 추가했을 때 이제 수료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나름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이 교육의 좀 효과성들을 좀 계속 입증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또 인사교육 담당자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저희 세미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